좋은 아침입니다. 1월 16일 보탁 후에 보험 재테크 이슈 시작합니다. 예고했던 대로 보장성 보험의 추가 나입 한도가 반으로 줍니다. 그리고 설계사한테 첫 해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가 1200%로 제한이 됩니다. 이 기사부터 좀 보도록 하고요. 하나생명에서 업계 첫 AI가 보험금 지급 심사를 맡습니다. 프루덴셜 생명 인수전에 MBK 파트너스가 참여하기로 결정을 해서 인수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가 3.5배 오르는 동안 외국인은 무려 35배의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금융위 정례회에서 의결이 됐고요. 4월부터 일단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물론 수수료 체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축소하고 지급 방법에 대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결국은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보장성 보험의 추가 납입 한도가 반으로 줍니다. 다 아시다시피 보장성 보험의 추가 납입 한도를 반으로 주는 것은 보장성 보험에 추가 납입을 하는 보험료가 사업비가 작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환급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어떻게 활용을 했나요?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저축성 보험으로 둔갑해서 판 것이죠. 분명히 추가 납입을 통해서 환급률을 높이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사업비를 적게 내면서 보장성 보험의 보장도 갖고 가면서 조기에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나요? 결국은 보장성 보험이라는 걸 숨기고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하는 불안전 판매가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다 손을 대는 겁니다. 뭐 이 기사에서는 뭐 보장 금액도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사실 뭐 미비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판매자 입장에서의 세일즈 컨셉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죠. 또 동의하실 겁니다, 다들. 변액보험이 추가 납입을 통해서 환급률 높이는 방법을 다 아실 거예요. 1대1 또는 1대2. 과연 이것을 처음에 보험사가 만들어냈을 때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100만 원짜리 변액보험을 판매해서 뭐 예를 들어 사업비가 월 보험료의 20%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5대5로 추납을 하는데 추납 수수료가 0%라 그러면요. 10%가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10만 원이 들어오는 거고 1대2 비율로 추납을 하게 되면요. 3분의 1만 들어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을 보험사가 처음에 이런 구조로 만드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었겠죠. 당연히 결정하기. 하지만 일선에서 판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쉬운 판매였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물론 뭐 컨슈머 리포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100만 원짜리를 A라는 회사 설계사가 제안을 했는데 B라는 설계사가 자기네 상품 추가 납입이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파는 것은 쓰레기 판매다, 뭐 양아치 판매사다라고 양아치처럼 판매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A 판매 설계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완전히 바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세일즈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상품의 구조적인 컨셉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한번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비를 300% 줄인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300% 준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또는 대리점 입장에서 또는 설계사 입장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240개월 할부로 내는 보험료 인하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예,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왜 이것들을 단행하느냐? 결국은 모든 불안전 판매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결국은 세일즈 하는 데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극히 주관적이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에 영업을 할 때는 그러니까 선지급이 없었습니다. 이 선지급이 만들어지면서부터요, 보험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듣기에 굉장히 거북하신 분들도 있겠죠. 거북하다라는 분들은 제대로 판매를 하고 있고 내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선지급이 만들어내는 구조는요, 정말 금융시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모펀드나 이런 걸 운영하는 데서
예를 들자면은 성과급을 주는 방법이 더 좋지, 초기에 수수료를 많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들은요, 운영 능력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모럴 해저드도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보험 상품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요. 뭐 이 선지급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정말 먹튀 설계사들이 만들어지고, 뭐 GA, 뭐 제가 본 GA만 수개, 그 전체적으로 수십 개의 지혜가 이런 먹튀 때문에 흔들리고 상처를 받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급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져야 될 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보험시장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것이 좋은 설계사 분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소비자들한테 좋은 인식으로 만들어내서 되레 보험시장을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미 이 제도가 굉장히 탄탄하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금융위가 개편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선지급을 받을 때보다 나눠서 받으면 총액의 5% 이상 늘어나도록 하는 그러한 방침도 이번 제도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무튼 보험료 전체 수수료의 구며 이런 거보다는요, 지급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수수료 어떻게 받느냐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 설계사들의 어떤 그 불안전 판매에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편을 계속적으로 해가면서 좀 더 관리 쪽에, 그리고 좋은 설계사분들이 많이 이 시장에서 좋은 그 어떻게 평가를 받고 이를 통해서 좋은 매출을, 더 나은 매출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바뀌기를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금융 관계자는 치매보험은 계약의 절반 이상이 7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된다며, 소비자들이 치매 위험을 느끼기도 전에 설계사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접는 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 과연 설계사분들의 문제점만 있는 걸까요? 사실 판매할 때 치매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게 다 그렇듯이 제일 중요한 게 유지고요. 유지가 안 되게 되면 결국 큰 손해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 불안전 판매를 무조건 설계사한테만 이렇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축선을 판매하는 그러한 컨셉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문제점을 좀 집중해서 그 지적을 한 것으로 좀 보이는데, 무튼 우리가 이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유지되어야만, 납입이 완료되어야만 보험 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튼 판매할 때 보장성 보험 철저하게 보장성 보험의 구조에 대해서 해지환급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을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무튼 이러한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사들이 이렇게 좀 편향적으로 쓰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올바른 세일즈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하나생명에서 업계 첫 AI 보험금 지급 심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1100만 건의 청구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35,000번의 학습을 했고, 당연히 계속 머신러닝 강화 학습을 통해서 이 AI의 능력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가 관련된 규칙을 만들고 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라는 건데, 결국은 현재 자동심사율이 25%인데 아무래도 저위험 청구권에 대해서 자동심사가 되겠죠. 그 비율을 50%까지 높이는 거고요. 이렇게 높이게 되면 5년간 100억 이상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인공지능들이 이제 뭐 심사, 그리고 또 가입, 이쪽까지 이제 시장이 확대가 되면 점점 우리의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인력은 줄어들겠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좀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MBK 파트너스 원래 이제 그 ING 팔고
2년 안에 이제 겸업금지라는 인수 그 제한이 걸렸는데, 무튼 요것이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되나 봅니다. 아무래도 시점 차이에서. 그래서 MBK 파트너스가 프루덴셜 생명 인수전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사모펀드들이랑 그 다음에 KB금융, 지난번에는 우리금융도 좀 참여한다라는데 여기에서는 좀 빠져 있는데, 무튼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많은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3.5배 오를 동안, 즉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요, 외국인한테 증시를 개방한 게 92년도입니다. 1992년도에 그 당시에 외국인한테 이제 주시장이 개방이 돼서, 그 당시에 코스피가 시작 기준으로 624포인트였는데 이게 지금 2197포인트로 2019년 마감 기준입니다. 그래서 3.5배 올랐는데, 이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따져보니까 무려 35배의 수익을 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시장이 3.5배 성장할 때, 코스피가 3.5배 늘어날 때 35배의 수익을 냈습니다. 약간 몇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처음에 92년도에 4조 원 규모의 외국인 시장을 갖고 있었고 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무려 38%나 차지하고 있고 규모가 561조입니다. 그런데 실제 주요 주식 비중을 보면 50%가 넘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냐. 그리고 수익 규모를 보면 시작할 때는 2.7조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것저것 배당금까지 합치면 2019년에는요, 110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원인은 뭐냐면, 결국은 좋은 좀 주식을 등락에 상관없이 결국은 오래 이제 갖고 있었다, 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 내 1등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가 바탕이 되었다라는 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원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상장지수 펀드가 1564개 종목이나 되는데, 이 중에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58개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주요 주식의 비중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50% 정도나 된다라고 합니다. 보유 비중이. 그래서 이렇게 좋은 주식들을, 좀 잘 나가는 주식들을 많이 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 굉장히 좋지 않았었죠,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지 비중을 꾸준히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제 변액보험을 얘기를 할 때, 이 변액보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은, 첫째가 이제 분산 투자죠. 아무리 좋은 1등 주식도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이게 삼성전자라도 예를 들어서 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분산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죠. 이 두 개가 무조건, 이게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두 가지를 갖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저는 좋은 게, 일단 보험은 오래 유지하지 못하면 사업비 때문에 큰 손실로 이어지니까, 장기 투자는 기본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펀드에 약간 이제 좋은 아주 위험성이 높지 않은 그런 펀드에 자동적으로 배분되는 그러한 이점을 갖고 이제 고객분들한테 자산을 포트폴리오 하는데 이제 편입을 시키는 건데, 무튼 외국인이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 원인은 결국은 같은 이치입니다. 포트폴리오 했고, 좋은 주식에 분산 투자했고, 그리고 오래 보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안 좋을 때 개인들은 빠져나갔다가 막 움직였고, 결국 이런 것들이 향후 주식이 이제 인플레이션 자산이라고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발판을 갖고 가는데 이제 가장 안 좋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늘 얘기하듯이, 저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좋은 주식을 분산 투자해서 좀 오래 갖고 있으면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